2026년 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 쌍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죠. 나흘째. 이제 방송에 나가는 19일이면 닷새째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했다가 계엄을 회수했죠. 그때 그가 계엄을 회수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뜻을 피력했는데 죽음을 사양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윤 대통령이 죽음을 택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보수는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이 못 간 죽음의 길, 장동혁에게 갈 수 있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6년 정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팔레비, 옛날 이란의 군주였죠. 자기네는 황제라 그랬고 다른 나라 왕이라고 불러줬고 어쨌든 간에 그 팔레비의 아들, 그 아들이 이란은 지금 중동의 한국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로 이란에서 무슬림 혁명이 나오던 70년대로 돌아가 있다. 그 언저리 돌아가 있다. 네. 그래서 장동혁의 단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네. 저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현장을 잠깐 가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 닷새 정도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힘들더만요. 배 되게 고프더라고요. 저는 단식보다는 조금 줄여가면서 밥량을 팍팍 줄여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좀 굶게 굶었습니다. 근데 한 이틀쯤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 냄새가 나요. 그 사람 먹은 음식도 금방 뭔지 알겠고 담배 핀 사람들은 아주 싫고 술 먹은 사람 싫고 사람 내가 맑아져서 그런지 그 사람 그 입에서 나는 냄새 음식 이렇게 막 제가 맡으면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 먹으니까 면역력이 축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몸에서 평소에는 내가 잘 모르던 게 아프더라고요. 내가 여기 병이 있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지금쯤 장 대표도 황우여, 김성태, 오세훈, 이철우 이런 분들이 왔대는데 아마 만나면서 상당히 본인이 좀 싫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냄새를 본인은 느꼈는데 표시하지 않겠죠. 힘도 없을 거고. 그러면서 쓴 글이 아까 그겁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네. 장미가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오래 갈까요? 지금 장 대표도 물은 먹고 있어요. 소금하고. 물만 먹으면 사람이 한 달쯤 간다는데 누가 더 오래 갈까?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좀 와닿네요.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는 단식 나흘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맑은 정신은 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좀 몽롱해지죠. 그리고 의식은 또렷해져요. 소리는 다 들어오고. 근데 힘이 없죠. 정신이 몽롱해지죠.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썼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숨어있던 아픈 것들이 다 나오죠.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도 알게 될 거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몸에 폐렴이 오면서 나빠지겠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란의 팔레비 왕의 아들인 레자 팔레비. 79년도 무슬림 혁명이 날 때는 왕세자였죠. 차기 왕이었는데 그때 호메이니가 이끄는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으로 나온 아들. 제 또래입니다. 65세네. 그가 연설을 하면서 이란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이란은 지금쯤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지만 북한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도 영국 가디언즈와 인터뷰에서 79년 이란은 번영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혁명이 없었다면 이란은 중동에서 적어도 한국과 같은 위상을 지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처럼 되어버렸다라고 그랬는데 3년이나 지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뿌듯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79년 당시에는 이란이 한국보다 5배 GDP가 높았다. 근데 지금 이란은 북한이 됐다. 인적 자원이나 자연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민생을 박탈하고 국가와 자원을 착취하고 배를 굶기는 정권, 극단적인 테러 그룹과 지역 안팎의 간첩을 지원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동원 씨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에 외무부 장관 했던 분, 그가 행동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다라는 책을 남기셨죠. 그 책에 보면은 이거 월간조선의 배진영 편집장이 썼던데, 배 편장이 상당히 똑똑하죠. 66년도에 그가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팔레비 당시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코가 컸고 사람이 품위가 있고, 네. 그래서 참 눌렸다. 근데 그분이 이란이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사를 하더니만은 서재로 데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품위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에 운전기사들이 취업차 나와 있었는데 상당히 잘한다. 칭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동원 장관은 폐하, 우리나라 국민성은 본래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인력을 더 많이 받아주십시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66년도 일입니다. 이때 한국의 운전기사들이 이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세운 최명재 회장, 파스텔 유업 설립자. 이 최명재 돌아가셨죠. 9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참 흥미로운 분이에요. 서울대 상과대의 전시인인 경성 경제전문을 나왔죠. 거기 중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제과 나오신 분들은 한국은행 아니면 고시하지 않으면 한국은행 아니면 상업은행 가는데 이분은 상업은행을 갔습니다. 상업은행에서 6.25 전쟁 끝나고 10년쯤 일을 하다가 때려칩니다. 그리고 운수업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으로 간 겁니다. 이란에 가서 이제 운수업으로 돈을 번 거죠. 52년도 상업은행 입사해서 69년도 13년 근무하고 나서 나왔구나. 그 성진자동차공업을 설립합니다. 이때 이란에 운전기사 파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77년에 성진목장을 차립니다. 이것이 86년에 파스텔르 유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금 우유 산업이 확 발전했죠. 이 양반이 저온살균법 하면서 새로운 파스텔르 우유를 내놨습니다. 히트를 쳤죠. 그렇게 해서 돈을 한 1,000억쯤 매출을 1,000억 넘어서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 저희 세대인데 고교 평준화가 돼갖고 옛날엔 경기 서울 경북이 넘버원 2, 3였는데 똑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평준화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할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차립니다. 그래서 민사고가 굉장히 주목을 받죠. 민사고는 지금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2004년도인가 2000년 후 너희들이 말하라 라는 책을 씁니다. 자기의 회고록이죠. 그때쯤 이분이 아마 민사고를 내놨을 거예요. 민사고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우유혁명, 교육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둘 다 본인이 다 끝까지 갖고 가지 못했어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변화를 만들었죠. 민사고 이후에 우리 외고들, 그 다음에 과고들 생기면서 자사고 생기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확 바뀌었죠. 그때 그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 당시 2000년인데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한국에서 꼴찌였어요. OECD 회원국들 대상으로 해보면은 기업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때 2000년경에 김영삼 정권 지나면서 김대중 정권 하면서 뭐 부정부패 뭐 기업들이 어쨌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제일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업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기여를 했었죠. 지금 이재용은요, 문재인 정권 때 뭐 적폐청산에서 잡아넣긴 했지만 이재용을 지금 이재용은 좀 더 존경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쓰는 것도 이재용 회장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갈 때 이재용 회장 등 재계를 끌고 가면 폼이 나고 혼자 가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 기업인들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최병재 회장이 20년 후 너희들이 말하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 했는데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 SK, 현대는 안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는 아까 팔레비 아들이 당시 시주권대는 이란의 국가 GDP가 우리의 5배가 많았고요. 1인당 GDP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은 국가 GDP는 우리가 7배인가 많고 1인당 GDP는 10배 가까이 많아요. 이란이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다 기업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업인들이 만들었어? 천만의 말씀. 이거 2000년대의 성장은 전적으로 전두환이 시작한 겁니다. 지금 좌파들은 전두환이 뭐 광주 사태 주범이니 12.12 군사반란이 하면서 막 뭐 똥치를 하지만 전두환이 없었으면은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은 없습니다. 이 전두환을 이렇게 찢누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자, 우리는 경제는 커서 이란의 전 왕세자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최명재 같은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20년 후에 너희들은 말하라 그랬는데 20년도 안 돼서 우리는 기업가들이 큰 공을 세웠어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뒤로 갔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살아서 나오면은 보수는 끝나는데 그랬는데 살아서 나오면서 보수가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제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장미 한 송이 꽂아놓고 누가 더 오래가나 버티고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겠다. 법치를 자유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인재 전 의원도 말씀했죠. 전두환 씨가 한국 경제를 살렸지만 독재를 했었죠. 그 전두환 독재를 꺾은 게 김영삼의 23일인가 단식이었습니다. 지독한 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을 와해시키면서 6.29 선언이 나오면서 6.02이 열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전두환도 김영삼 정권이 죽이려고 할 때 단식을 또 20며칠 했었죠. 그 자기들 세대, 김영삼이든 전두환이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죽음을 걸고 단식을 했던 사람들이야. 가짜 단식을 했던 인간은 누구냐? 이재명과 정청래야. 아시죠? 가짜 단식. 이재명 나 뭐 20며칠 단식하고 비트비트 차에 타는 쇼를 하고. 저는 장동영 씨가 지금 가보니까 진짜로 단식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단식입니다. 그 전에 진짜 단식을 오늘 방문했던 김성태 전 의원, 또 황교안 씨도 한번 단식할 때 거의 일주일이면 쓰러져요. 못 견딥니다. 그때 다 그랬죠, 그분들. 장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만큼 전두환만큼 어쩌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이 무도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변하고 그래야만 한동훈이도 바뀝니다. 안 그러면 어느 누구도 리딩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지 않은 단식을 장동영이 하는 거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장 대표가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하고 따라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YS는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단초를 만들었는데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바라보는 겁니다. 경제는 이란이 부러워할 만큼 발전했지만 정치는 1983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장동영 대표의 단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몇 친여 매체는 희롱을 하고 있던데 진지하게 장 대표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갈망해 봅니다. 윤석열이 못 간 길 장동영이 해내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